맥도날드, 구찌, 톰톰, 위스키. 지금 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저는 독일어 신문에 나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는 금지된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어지는 이름 중 몇몇을 금하고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금지된 이름을 두고 크게는 아니지만 부모님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늘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금지할지 이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가족의 호족사항을 주관하는 슈탄데스암트라는 곳이 해당 관청인데요. 한국말로는 호족사무관청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이 관청에서 명확히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점이 허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이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기준이 참 애매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신청되는 이름들 중 금지된 이름을 그냥 예를 들어 콕 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이름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몇몇 부모님들이 약간 몰지식하게 이런 류의 이름을 신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금지된 이름들을 보시면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맥도날드, 구찌, 사탄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레닌, 유다, 톰톰, 위스키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독일에서도 창의적이다 못해 지금 너무 과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특이하지만 허락이 되는 이름들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타잔, 펩시 카롤라, 슈네비첸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얘기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란츠, 신데렐라 멜로디 이런 이름들은 허락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이것도 좀 약간 과하다 싶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 모두 디즈니 영화에서 제작해 만들어낸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 이름을 디즈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별나게 아이들의 이름을 장명하고 있을까요?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유럽 및 미주권에 불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더욱더 개성있게 짓고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프랑크푸르트 알기마네 짜이퉁은 이런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짓게 되는 경우가 뚜렷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심리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은 헐리우드 스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이런 헐리우드 스타들의 영향을 받아 기존에 없던 이름들을 자녀들의 이름에 장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스타가 되고 어벤져스에 출연했던 헐리우드의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딸의 이름을 애플이라고 지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애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적은 없고요. 또한 올랜도 블룸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의 딸 이름을 데이지 더브 블럼이라고 지었죠. 데이지는 아시겠지만 데이지 꽃을 가리키죠. 그리고 더브는 비둘기란 뜻입니다만 조금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더브 비누의 상표로도 아주 유명하죠. 신문은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며 변화하는 사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이렇게까지 지을까요? 이렇게까지 정말 지어야 하나 싶은데 예뻐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예쁘고 특별하게 짓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닌가? 요즘은 좀 다르나요? 사과, 데이지 더브, 데이지 비누, 데이지 비둘기? 신문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유를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양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미국이라는 특성이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장면 실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이해가 막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지금 트렌드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중에 외국인이 많아서 이질적인 집단의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대도시에서 특히 이런 이름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문은 이런 사회적 현상을 꼼꼼히 설명하기 위해서요, 50년대부터 사람들의 이름에 쭉 관찰을 하면서요, 큰 트렌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0년대에는 사람들이 특히 관습적인 이름을 많이 지었고요. 60년대에는 히피 운동이 불면서 어떤 가치를 개성에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아이들의 이름을 장명할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던 운동이 68년 운동이라고 해서 68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68운동 후에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도 많이 사라지고요. 교육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개성을 좀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개성적이고 두드러진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가 이제 개성 존중은 당연하고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독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개성과 돋보이는 이미지는 요즘 드라마나 팝 등 대중문화를 통해 더 구현이 되는 시기라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트렌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문은 그래서 그 증거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대작으로 꼽혔던 드라마가 있죠. 바로 왕자의 게임인데요. 이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의 아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붙여졌고요. 2016년에는 여자아이들 이름에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등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다시 영화배우들이나 많은 연예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유명한 영화배우 얼리샤 실버스턴 아시죠? 얼리샤 실버스턴은 그녀의 아들을요, 베어 블루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가수인 셰릴 콜도 그의 아이를 베어라고 지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장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자아이의 이름 아리아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의 이름으로 바로 티니온 라니스터의 이름을 따 티니온이라는 이름이 실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수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와 함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포세이돈이나 아폴로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개성적이고 돋보이는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으려다 보면 간혹 구찌, 위스키, 팝콘, 루시퍼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관공서에서는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낯설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우리도 곧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이런 현상이 어쩌면 심화될 수 있죠. 왠지는 조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나친 현상에 대해 뉴스 포 티처 선생님들이 주로 보는 교육 관련 신문인데요. 드레스덴 도시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서요. 이 신문 뉴스 포 티처는 너무 외국적인 이름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을 힘들 수 있게도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콘서트장에서 알게 된 팝스타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면요, 이는 아이의 관계가 아닌 자신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디지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곳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미국이나 독일보다 우리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비대면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모든 관계가 디지털이라는 세계에서 진행이 되죠. 자기 개성을 더욱더 요구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돋보일 것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신문은 대면에서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갈 경우에 사람이 기존에 가졌던 나쁜 인상을 훨씬 더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해 갖는 어떤 선입견과 이미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은 학교에서 이름을 두고 받는 이미지에 따라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생활 모두 디지털 세계로 편입이 될수록 더욱더 이런 증상은 강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몸이 건조한 이름으로 학교 성적이 나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과장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이동할수록 세상은 이름에 대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개성적이고 돋보이는 이름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쩌면 이런 현상이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왜냐? 우리 인터넷 강국이니까. 이런 걱정을 떠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를 표현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 싸이월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거나 뭐 틱톡도 열심히 하죠. 이거 한다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왜 할까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장명하는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